여러분, 중국 4대 기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4가지 소설을 말합니다. 그 4작품 중 첫 번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소설로는 가장 유명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사실 측정조차 안 됩니다.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얼마 전 집계한 세계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1위가 성경, 2위가 마오쩌둥의 어록, 3위가 코란, 그리고 4위가 반지의 제왕 순서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그 책의 명성만 가지고 보면 삼국지 연의가 과연 반지의 제왕보다 덜 읽혔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 4대 기서 두 번째는 바로 서유기입니다. 정관의 칠하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태평성세 중 하나인 당태종 이세민 시절 불교가 발흥한 석가모니의 고향인 인도를 다녀온 현장이란 스님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현장을 모티브로 만든 삼장법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서유기에는 불세출의 캐릭터들이 나오죠. 바로 삼장법사를 보호하는 호위무사들, 손오공, 돼지 저팔계, 그리고 사오정이 그들입니다. 이 3명은 정말 계속 재창조되는 캐릭터들이에요. 2021년 기준 누적 매출 277억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하면 27조 7천억, 일본 만화 역대 매출 1위에 빛나는 토리야마 야키라의 드래곤볼 주인공 이름도 바로 손오공입니다. 다 아시죠 이 노래? 예, 주제가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님의 나라라 슈퍼보드 주인공들도 손오공, 저팔계, 사오장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금병매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그 4번째 작품인 수호전 주인공 중 하나인 무송에게 맞아 죽은 서문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금병매는 서문경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설정하여 여기저기 여자 만나고 다니는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사실 원조 야설입니다. 야한 소설이요. 제목이 금병매인 것은 서문경의 여인들 중 방금년의 금, 이병아의 병, 그리고 방춘매의 매에서 한자씩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금병매는 19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중국 4대 기서 마지막 바로 수호전입니다. 수호전을 대표하는 별칭 중 제 생각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조 무협소설, 무협지의 바이블. 이 수호전을 수호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수호전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지나 초안지처럼 끝에 지가 들어가는 소설은 주인공이 왕입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다룬 것이죠. 삼국지는 촉한의 유비, 동호의 송권, 위나라의 조조 가문 이야기이며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된 진의 사마의 후손들이 천하를 통일한다는 스토리죠. 초안지는 한나라를 건국한 고황제 유방과 그에 맞서 싸웠던 초나라 패왕 항우를 다룬 이야기고요. 반면에 수호전은 왕조가 아니라 뭐 실존 인물도 있지만 가상의 영웅들을 그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108두령들이 그들입니다. 물론 여러 에피소드가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나열이 되지만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캐릭터, 인물들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중국 4대 기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저는 동작가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용PD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지난 2018년 94살에 작고한 김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톨킨이라고 부르는 반지의 제왕 작가인 그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중국의 김용 작품도 절대로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은 총 15편의 무협소설을 집필을 하였는데요. 사조 3부국 시리즈, 사조 영웅전, 신조 협녀, 의천 도룡기, 그리고 천룡팔부와 녹정기, 마지막으로 영화 동방불패의 원작인 소호강호까지 총 6개 작품이 현재 우리나라에 정식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PD가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원조부터 순서대로 무협지 한번 훑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호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출판된 김용 선생님의 소설들을 배경별로, 시대 배경별로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드려보자 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수호전의 배경이 되는 송나라 휘종 시절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북송이 망하고 금나라와 몽고, 그리고 남송이 대치하는 사조 영웅전.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남송을 공격하게 되고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우는 것까지 배경인 신조 협녀. 그리고 약 100년 후 한족인 홍건적이 일어나서 원나라를 저 북쪽 사막으로 쫓아내고 명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의천 도룡기의 배경입니다. 나름대로 이 수호전부터 의천 도룡기까지 시대의 배경과 이 소설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중간중간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들 이런 것들 좀 덧붙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수호전 첫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